안녕하세요, 선모예요. 제가 이제 카페에 남겨주시는 글들을 읽어보다가 좀 이런 글을 봤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로, 직업, 이런 적성,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을 짧게 남겨주셨었는데 짧은 글이 저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자녀들은 엮이는 가정 안에서 성장했었던 자녀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즐거운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어린 시절에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골든차일드로 자란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특정 지어버리죠. 그래서 이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 경주할 때 잘 안대를 이렇게 채우고 옆을 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그러니까 저의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만든 이 방향으로만 가도록 합니다. 이 방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한다면 너는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한다. 넌 진짜 철딱서니가 없다. 넌 진짜 세상을 모른다. 이야기하면서 오직 본인이 지정해놓은 그 길만 가도록 합니다. 그 길을 갈 때는 지원해주지만 그 길을 조금만 벗어나려고 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안 해주고 용돈을 끊고 학비를 안 대주고 집에서 정말 모진 비난과 구박을 하면서 들을 볶으면서 오직 자기가 정한 그 길만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엮이는 가정 아래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로 너무 어려서부터 금방 철이 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애어른 같은 그런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지만 거꾸로 부모님을 돌봐주고 부모님을 걱정해주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모님이 싸우면 그 사이를 중재해주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시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30살 넘어서 도대체 내가 공부한 전공, 취업을 했었던 일, 그리고 내가 또 대학원을 또 진학하려고 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일성도 없고 어떻게 뭔가 잘 어우러지지도 못하고 잘 안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확신이 없고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 예를 들면은 이제 중고등학생 때 나는 뭐 무슨 이공계에 전공을 해서 그 분야에 나는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학부를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석사를 했고 회사 경력을 쌓았고 그리고 또 이제 박사를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고민은 항상 하죠. 근데 어떤 고민이냐면 석사만으로 마칠까 박사까지 할까, 내가 아카데미로 갈까 인더스트리 쪽으로 빠질까, 어떤 그런 고민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부적인 전공을 논문을 이 방향으로 쓸까, 이것을 할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굉장히 내 진로에 대해서 갈팡질팡해 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엮이는 가정 아래서 자란 친구들 그리고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사람들은 어떤 차이냐면 그 전공을 하고 또 해당 분야에서 일을 3년, 5년을 해도 항상 확신이 없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내가 하는 일이 확신이 없고 이게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아. 그 전공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 분야에 경력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늘 엉뚱한 거, 늘 새로운 거를 막 하려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차곡차곡 쌓고 연봉이나 이런 연차를 다 올려놨는데 늘 항상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왠지 난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생뚱맞은 직업을 생각하는 거예요. 프랑스 가가지고 역시 건축 전공을 해가지고 내가 건축가가 난 돼야 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직업을 생각을 합니다.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보건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도 확신이 계속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실력이 안 늘어. 나는 아무리 해도 항상 이렇게 선배들한테 늘 구박만 받고 내가 이렇게 환자들을 대하고 하는데도 난 너무 내 스스로 확신이 없고 너무 자신이 없고 이건 정말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분명히 그 전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력이 이만큼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웹소설 작가로 등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절대 뭐 웹소설 작가가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 당연히 진로가
바뀔 수 있죠. 이런 경우죠. 내가 이제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영어 마을 같은 데서 강사를 굉장히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강사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통번역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번역사로 일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어쨌든 쫙 이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딸들은 이러시게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전혀 맥락이 없는 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만 갑니다. 유튜브 양성과정 가지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난 돈을 벌어요. 유럽에서는 뭐 대학원 다니는 게 무료래 해가지고 갑자기 막 프랑스어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뭐 선생님이 되어야지 막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겠다고 하고 진짜 입학을 하고 근데 또 뭐 임용고시는 안 되고 그냥 또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막 그러다 학원 강사 했다 막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경력 단절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경력 단절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잘 쌓은 사람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서 단절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상사를 했을 때 너무 우울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최소한 이제 막 과장이 될 나이고 그리고 또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될 나이고 이런데 나는 정말 이거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정말 이런 사람인 거예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한 분야에 공부를 했다고 했으면 벌써 이제 박사까지도 다 끝냈을 나이인데 나는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좌절감이 들었고 이제 그것이 사실은 나에 대한 혐오, 나에 대한 실망감 그러니까 나로 이제 그 원인을 막 돌리더라고. 넌 너무 못났어. 도대체 인생을 뭐하고 산 거야. 막 멍청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저를 생각했었어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사람들이나 엮이는 가정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한 원인은 바로 뭐였냐면 우리에게는 유년 시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들은 아주 다양한 액티비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뭐 발레도 시키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외국어도 배우고 큰 크면은 코딩 캠프도 가고 사이언스 캠프도 가고 아이들이 마음껏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사람들이나 이런 엮이는 가정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경우 그리고 혹은 엮이는 가정인데 부모가 무능력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 자녀들은 무조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한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탐색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이 세상에는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달리다 보면은 이제 20대부터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30대가 돼도 계속 방황을 합니다. 쭉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게 되면서 저에게 스스로 충분히 그냥 이 세상을 마음껏 탐험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했어요. 좀 커뮤니티 가든을 여름에 빌려가지고 호박, 부추, 뭐 오이, 토마토, 비트 뭐 이런 거 농사를 짓기도 했었고요. 공예 같은 거죠. 귀걸이 만들기 이런 타일을 데코레이션 타일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장식해서 꾸며놓기도 하고 혼자 뭐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생활툰을 그렸어요. 15만 원짜리 조그만 태블릿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생활툰 같은 걸 그려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운전을 배우기도 했었고요. 시카고 건축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시카고 건축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협회에 저희 남편이랑 저랑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시카고의 건축 역사 이런 거를 여름 내내 이제 주말마다 와가지고 투어하면서 이제 그런 걸 배우기도 했었고요. 제가 저를 데리고 필드 트립을 갔어요. 트레인에 톰 소여의 모험이랑 허클베리 핀을 읽고 그 미주리주의 한니발이 마을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을에 직접 가가지고 톰 소여의 모험의 그 모델이 됐던 애 집에도 가보고 허클베리가 살았던 그 오두막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도 보기도 하고 빨간머리 앤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빨간머리 앤 책 그 되게 오래된 원서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걸 막 밑줄 쳐가면서 읽고 제가 일주일 동안 아이 내리고 그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캐나다에 그 섬을 같이 가서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배경이 되는 아이오와주
뉴욕의 그 메디슨 카운티에 가서 그 다리를 보면서 뭐 사진을 찍기도 그때 애기 데리고 그때도 갔었는데 그러기도 했었고 또 초원의 집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 위스콘신, 미네소타, 아이오와 이런데 그 사이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가봤어요. 그래서 진짜 살았던 케빈도 가보고 유명한 미술관도 정말 미술을 원래 또 공부하고 싶었었고 작품 같은 거 보기도 했었고 또 뭐 사이언스 뮤지엄 같은 데 가서 이제 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이 많거든요. 직접 그런 걸 체험해보는 거죠. 여름에는 이렇게 카약 타는 거, 카누 그런 거를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캠핑 가가지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텐트도 쳐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트레킹도 가보고 또 다양한 국립공원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를 데리고 필드 트립을 가서 다양한 것을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나 어떤 스펙이라든지 어떤 학위나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보게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고 또 제가 결혼을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독립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정서적으로도 더 이상 저희 부모님께 의존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독립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유년 시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었던 것들을 제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도 운영을 하기도 했었죠. 돈을 벌려고 했었던 일은 아니지만 너무 그 일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블로그에 썼던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를 이런 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좋은 사례나 노하우 그리고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으면 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얘기를 누군가한테 털어놓기도 너무 어렵지만 막상 용기를 내서 누군가한테 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인 조언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좀 괜히 오지랖 넓게 내가 참견하는 게 아니야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설사 이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 개입해주고 싶다고 한다고 한들 아스퍼거 증후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 나르시시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조언을 해줘봤자 이런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래. 우리 남편도 말이 안 통해. 아니면은 야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그러겠니? 설마 어머니가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그냥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셨겠지. 이렇게 주변에서는 도와주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또 막상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그만의 이야기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서로 한 곳에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는 저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지지, 그런 서포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일들을 이제 점점 늘려나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놓으시고 나의 아픔과 트라우마, 상처를 좀 돌봐주시고 나에게 유년 시절을 다시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부모가 돼서 충분히 내가 이 세상을 마음껏 탐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내가 과연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뭐를 하면 좋은 사람인지 흥미가 있고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마음껏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